당일 인가는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쭤보는데 그럼 며칠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사전 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2, 3일 정도면 됩니다. 아, 2, 3일 정도요? 목적이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인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 동행을 하시나요, 계속? 네, 맞습니다. 공문으로 제가 보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오전 몇 시부터 가능하죠, 촬영이? 드론 담당자가 있거든요, 따로. 아, 네네. 오전 8시부터 7시까지 그 사이에 이 자리로 전화를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리부 쪽에 퍼밋 네. 넣으라고 지금 연락할게요. 그 담당관님이 네, 계속 알겠습니다. 옆에 붙어 계셔야 되나요? 저희가 계속 이동하면서 찍어야 돼서. 저희 안 나갑니다. 아, 안 나오세요? 촬영은 알아서 하시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별거 없어요. 제일 좋은 앱은 이거예요. 관제권, 비행 불가라고 써있거든요. 이 구역은 비행장과 그 주변 공역으로 드론 비행 시 관할기관 필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서울기지 작전과 관할기관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문서 한번 보내면 돼요. 작전과 쪽이랑 통화하고 목적에 따라 달라요. 뭐 공역이 있고 이 구역은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겁니다. 관제권의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행하기 좋은 장소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허가 지역이에요. 이런 데서는 띄워도 돼요. 비행하기 좋은 구역도 다 나와 있고요.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드론을 띄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허가가 나는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국방 뭐 이런 관련된 거는 담당관이 따라 붙어서 종일 이제 동행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신고만 하고 저희가 촬영은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대부분인데 워낙 많으니까요. 형식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필요한 절차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도 인구 밀집 지역이나 뭐 이런 여러 이유로 R7호 지역인데 국가 안보 및 항공기의 안전상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 25km 이하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R7호 지역은 민간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으로 날릴 수가 없어요. 등록된 업체가 승인을 받고 날려야 되는 지역이긴 한데 고도 제한만 지키면 돼요. 여긴 고도 제한이거든. 그렇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상식에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오히려 주의해야 될 것은 울산지방해양청 이런 데 해서 우리가 울산 지역을 찍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민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찍혔다. 근데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완고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지방청에서 찍고 거기엔 다 유관기관으로 다 서로 협조 관계이자 혹은 뭐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울산지방해양청이다. 그러면 그 해양에 관련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유 회사의 선적 과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촬영을 이제 거기 청에서 이제 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간 기관도 일단 찍기는 하지만 영상물이 나왔을 때 이런 소스에 대한 거는 사실상 뭐 서로 지워달라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까다롭게 우리가 뭐 찍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민사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범위로 좀 넘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드론 요즘 성능이 좋아지니까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을 찍었다든지 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뭐 찍는다든지 혹은 뭐 보안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뭐 찍는다든지 그런 거를 굳이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뭐 일반 사진도 다 똑같은 거고 비행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한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허가업체가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찍었을 때 그리고 허가업체가 아닌 사람들은 유통을 하면 안 돼요. 비행 승인 장치로 촬영을 뭐 취미로 할 수는 있어도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업행위를 하면 그게 훨씬 더 과태료도 세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이 벌금이 있고 업체 등록조차 안 하고 보험 등록도 안 하고 촬영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안 좋은 경우예요. 문서 하나만 넘기면 돼. 우린 관리부가 그걸 하니까 그때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서 해요. 판결을 한 이틀 3일에 찍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서 찍고 오면 되는 거고 물어봐요. 일몰 때 언제까지 찍으면 되니까 지금 오늘은 일몰이 6시 16분이니까 6시 10분까지는 찍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6시 10분에 띄우면 한 30분에 내려오고 이런데 그 정도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뭐 조도가 많이 떨어져서 웬만한 카메라가 아닌 이상 뭐 잘 찍히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 말고도 다른 팀이 막 일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날리는 편이고 또 작은 드론을 갖고 날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맨날 인스 갖고 나간 팀이나 좀 큰 팬텀 갖고 나간 팀이나 이런 데 보면 저 경찰한테 연락 왔는데요. 저희 퍼밋 이거 문서 보여드리고 우리 업체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 날리는 시간으로 따지거나 빈도수로 따지면 오히려 저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다른 팀에서 그런 거는 그냥 디스하는 거긴 한데 사실이잖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좀 서운해하지 말고 요령껏 날리는 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드론 날리는 사람들이 약간 좀 드론 기체를 뽐내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스파이어에 X3 같은 거 달고서 한 4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고급기에 흉내를 낼 수가 있는데 팬텀4 핫셀보다 퀄리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사람들 사이에서 날리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당해. 근데 그 사람이 퍼밋 받고 찍었을 리 만무해요. 퍼밋을 받으려면 일단은 업체 이름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고 개인이라도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되는 건데 괜히 날리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아니 그냥 MT 소속이라고 하면 되죠. 슈팅프로 소속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서 넘기긴 하는데 정말 합법 지역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강남 같은 데는 뭐 혹은 좀
중심가들은 퍼밋을 받아도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경찰 와가지고 신고 보여주고 뭐 작동과 통화라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냥 날릴 때 조용히 날리는 게 최고다. 그럼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 프로 불편하신 분들이 이게 불법 아니냐, 여기 뭐 비행 못하는 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공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아니면은 작전과나 이런 데 퍼밋조차 넣기도 힘들어요. 몇 번 넣을 때마다 다른 기관에다 이제 퍼밋을 넣어야 되는데, 날릴 수 있는 승인 업체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에 그걸 어떻게 근거로서 내줘요. 개인이 취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안산 가서 저기 안전하게 날리세요, 저 광나로에서 날리세요 이러고 말지, 업체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찍혀진 그 군부대도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은근히 또 비행 제한구역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군부대 정말 틈틈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도에서 보면은 지운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 구분을 이제 테슬라 지도를 보고서 블러를 매긴 부분은 이제 안 찍으려고 하죠. 찍히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촬영하는 거 자체가 과업이 있어요. 과업 없이 촬영하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무료봉사를 합니까? 휴일이고 지금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이게 좋아가지고 하는 일일까요? 근데 좋긴 한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정확한 정보로 날리는 것에 대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오래 일을 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퍼밋을 받고요. 퍼밋으로 넘긴 문서나 연락만 해도 수백 장은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제권을 넘어간 편하게 날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수지에 살아요. 거기가 아마 관제권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좀 편하게 띄우셔도 돼요. 무슨 항공법에 있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150m 이상의 고도로 올리지 말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랑 충돌시킬 것도 아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도로 올리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빅 줌을 제가 좀 써보니까 기체가 가볍고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 저 아파트에 저녁에 불을 켜놓고 안에 있는 사람이, 27층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시력검사표 들고 있어도요, 그걸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그거는 앞으로 좀 사회 문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거기다가 소음까지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매빅이라든지 이런 시리즈는 지금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죠. 괜찮을라나 싶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거 4K지만 1920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mm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mm면 상당한 망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준법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프로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날리실 때 준법 운행하시고, 문제되는 비행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주의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국가기록물 작업하고 있고 뭐 GIS랑 같이 위성지도 만드는 팀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위반 아니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나중에 매빅 줌이나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사생팬이 괜히 드론 날리다가 사람들 다치게 하고 그런 거 걱정돼요. 바람직한 드론 문화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드론으로 지금 한 7년째 바람직하게 국가기록물부터 국토부, LH,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뭐 온갖 기관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심지어 뭐 1사단, 군부대, 대룡대, 육군본부 여기저기 다 의뢰받아가지고 하는 복잡한 용역 수행을 받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좀 위법적인 건 없어요. 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